16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판을 뒤흔드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제가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11월 달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죠. 네, 45대 대통령을 한번 역임을 하고 46대의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이 이렇게 미국 이제 여당이 됐는데, 이번 트럼프의 재선 성공으로 공화당이 다시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제가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국내 정치에 대한 이야기고, 뭐 원래 좀 이 트럼프의 재선 성공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예측이 됐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뒤에서 설명할 내용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서이슈 16화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된 민주당 해리스 vs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통령으로 재직 중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현재 있고, 공화당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바이든 그 대통령의 패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재수를 해서 이렇게 대권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말 큰 이슈죠. 왜 그러냐면 뭐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뭐 증시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다양한 이제 뭐 관세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 국가에서 되게 예민하게도 보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런 뭐 큰 빅 이슈 이벤트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바이든의 중도 하차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급부상을 했었죠. 근데 뭐 사유를 살펴보자면 바이든 현 대통령은 지금 노안으로 이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뭐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뭐 토론을 할 때 트럼프 하고 같이 이제 뭐 토론을 하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자, 한번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사퇴 압박이 되게 심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완주 레이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 뭐 좀 이랬는데 역시나 후보가 교체가 됐죠. 바이든 말 더듬고 쉰 목소리, 말하다가 침묵도 뭐 이렇게 했다고. 2024년 6월 28일 이데일리 조윤정 기자님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중략,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언급한 뒤 트럼프를 비판하려다 말을 멈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조세 정책에서 의료 정책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면서 이 장면은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 분들하고 이제 뭐 기자님들이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이제 저도 그 영상을 이제 봤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틀기는 힘들지만 정말 갑자기 횡설수설하고 말이 안 되는 이런 토론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바이든 후보가 아무래도 재선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세 정책에서 의료 정책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루는 것에 관련해 라며 말을 끊고 다음 문장을 몇 초 동안 이어가지 못했다. 이후 그는 우리가 마침내 메디케어를 이겼다. 노인의료보험 제도를 미국의 노인의료보험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며 급하게 발언을 마무리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 맞지 않은 토론 멘트를 치고 이렇게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던 민주당 뭐 지지자들과 함께 당내에서도 되게 이게 말이 많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바이든 현 대통령께서는 지금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연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제 뭐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슈들이 있고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바이든 뭐 대통령은 자신감 가지고 완주할 수 있다고 계속 어필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네, 해리스 부통령으로 네, 교체가 됐죠. 자 다음입니다. 어, 바이든 대타 등판 비교적 젊은 후보의 47대 미국 대선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과연 누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바이든이 이제 하차를 하고 나서 이게 해리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의견은 또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한번 살펴보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64년 10월 20일 서버지와 동갑이십니다. 60세. 그리고 트럼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네, 47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46년 6월 14일 78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본인보다는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뭐 이런 뭐 토론회나 아니면은 뭐 연설이나 이런 거 할 때 해리스를 좀 어린 부분으로 좀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 연륜으로 밀어붙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좀 비등비등 할 거다. 혹시 아냐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47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 뭐 어게인 이거를 슬로건으로 내 걸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더 도입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선 인기가 많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는 미디어와 언론을 활용하는데 귀재입니다. 트럼프 47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WWE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네, 빈스 맥마흔 회장님이 계시는 네, 과거에 각본에 직접 참여해서 레슬매니아 23회도 출전을 하기도 했고 일론 머스크 네, 뭐 뒤에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까지 포섭을 했습니다. 꽤나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협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포섭하고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기 전에 그 전 경영진이 트럼프가 활동하는 이제 트위터를 네, 차단했습니다. 아마 무슨 발언 때문에 아마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 트럼프는 네, 정말 난 사람입니다. 본인이 트위터 정지를 먹자 본인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네,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물론 자본가이기도 하고 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여력은 되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뭐 이거 보고 있으면 자 다음입니다. 자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되게 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트럼프 47대 대통령은 진짜 이게 당선이 됐다라고 확신을 가져도 될 만큼 빅 이슈가 있었죠. 거기에 더해진 드라마와 같은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 네, 이거는 뭐 진짜 엄청난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다뤘죠. 총격에도 건재한 트럼프, 어느 때보다 단결이 중요. 내주 위스콘신 전대 기대라는 이제 기사인데, 일요신문의 2024년 7월 13일 기사고, 박철호 기자님 기사입니다. 중략,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네, 14일 아마 7월일 거예요. 7월 기사.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 네, 트럼프 47대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통해 어제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에 감사드린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우리 믿음에 대한 회복력을 유지하고 악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한다며 우리는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시민들을 마음에 새긴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건이 일어났죠.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과 뭐 이렇게 뭐 다 같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갑자기 총격이 일어났습니다. 총격이 일어나서 하늘이 도운 건지 트럼프 전 대통령 47대 대통령의 그걸 보면 이렇게 고개를 살짝 피합니다. 고개를 살짝 피하고 총알이 이렇게 비껴나가서 뒤에 있는 분이 그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고,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결 심판으로 사살당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47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암살 시도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암살 시도가 더 있었고, 이에 따라 되게 위험한 이런 노출이 된 거 아니냐. 계속 암살이 이제 시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불도저 같은 성격이기도 하고 좀 화끈한 부분이 있죠.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밌는 일화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술하고 담배는 모르겠다. 술은 절대로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본인의 친형이 술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그걸 보고 잘하면서 이제 본인은 절대 안 해야겠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딜 가든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술하고 담배는 적당히 하고 마약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봤는데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슈가 있고 나서 저 사진이 한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면서 미국이 한번 크게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미 승부는 해리스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평이 되게 주를 이뤘습니다. 47대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되겠다는 의견이 되게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과연 또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도 되게 많았는데 또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또 50대 50으로 이렇게 또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누가 될지 좀 관심이 많이 쏠렸죠. 자,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트럼프와는 다르게 현직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바이든 리스크의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트럼프가 후보로 있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이제 작용이 됐죠. 개이득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득 아닙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바이든 이제 현 대통령이 워낙 가스를 많이 치셨습니다. 연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의 되게 불리한
트럼프에 유리한 부분으로 좀 이미지가 굳혀진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총격 사건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와 함께 새로운 또 지지자들을 또 유입하는데 큰 이슈였죠. 어떻게 보면 그 사진 한 방으로 확신 찬 뭐 이런 결과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뭐 하지만 아직 모른다면 민주당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일부 시각도 있었습니다. 뭐, 뭐 선거는 끝나고 나서 봐야 아니까요. 뭐 물론 유리하다고 해서 뭐 다 당선이 될 거라는 이런 건 없습니다. 뭐 투표나 이런 것도 뭐 끝날 때까지 뭐 모르는 거니까 일단 까보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일단 투표를 해보자 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격돌을 했습니다. 자, 근데 뭐 11월에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저는 압도적인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근소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승리주 지역은 31곳, 선거인단 득표수는 58%, 312명의 선거인단의 득표수를 얻었고, 총 득표수는 50%, 7,691만 6,849표를 획득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해리스의 돌풍이 또 이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해리스 관련주를 테마주를 많이 사는 분들도 뭐 있다고 저도 이제 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역배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결과는 뭐 결국에는 뭐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변은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걸로 뭐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나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의 일론 머스크, 되게 독특하지만 재밌는 또 기업인 아닙니까? 테크노킹인가? 이분 테크노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 내각의 그 자율 하여튼 구조조정 약간 그런 이제 곳에 이제 뭐 수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검, 일론 머스크는 싹 다 갈아엎으려고 지금 원래 그 전부터 좀 벼르고 있었어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 오바마 시절 설립 미 소비자 금융보호국 겨냥하면서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연합뉴스 임민아 기자님 기사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도를 이제 하셨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 CEO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미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를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27일, 11월 27일입니다. X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머스크가 매입을 했죠. 본인이 사들여서 결국에는 트위터라는 간판을 떼고 X로 이제 본인의 그 X라는 이제 네이밍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렇게 출범을 했죠. X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그 규제 부분이 되게 자유로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머스크 씨의 뭐 성향 자체가 워낙 뭐 자율성과 좀 뭐 자유로운 뭐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가 CFPB를 비판하는 글의 댓글로 CFPB를 없애라, 중복되는 규제 기관들이 너무 많다고 썼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오랫동안 공화당과 기업 옹호단체들의 표적이 되어온 규제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목함으로써 이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감축을 위해 신설하는 정부 효율부, 맞아,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뭐 수장으로, 공동수장으로 이제 또 다른 사람 한 명 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가 출신의 비백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내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법학자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 의원, 매사추세츠주가 그 고향인가 보네요. 이 제안에 설립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각 금융감독 기구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서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CFPB는 트럼프 당선인의 1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축소가 됐다가 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금융기관 단속 기능을 강화해서 관련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보수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서 작성한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는 CFPB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완전히 무책임하다며 CFPB의 기능을 은행규제기관과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정부 효율부의 공동수장이 된 이상 머스크 또한 기업인이고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인 즉슨 손해볼 장사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모두 정리를 하고 내부 효율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트럼프가 이런 포석을 두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좀 일론 머스크가 워낙 많이 이제 X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이제 뭐 47대 대통령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겠지만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죠. 이미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한번 겪어본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협상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는 협상의 귀재죠. 관련해서 이제 저서도 되게 많고, 그리고 트럼프는 분명히 다양한 명분과 카드를 통해서 더욱 자국 보호를 위한 자본을 걷어가기 위해 우리나라에 딜을 걸 게 분명합니다. 뭐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그 이야기가 많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유지비가 한국은 너무 싸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낼 건 내면서 주한미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낼 건 잘 내면서 이렇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잘 이렇게 돈독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관세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그 트럼프가 뭐 그 전부터 이제 관세는 이제 뭐 다 올린다고 막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트럼프에는 어차피 미국 자국 중심주의로 이렇게 더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좀 그 여러 국가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돈을 이제 더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강대국이다 보니까 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눈치를 안 보고 뭐 이렇게 뭐 일을 하기도 힘들 거고.
자, 다음입니다. 자, 한 컨텐츠가 끝났는데, 오늘의 결론입니다. 트럼프의 판을 뒤흔드는 행보는 계속될 것. 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이런 뭐 상식적인 부분을 뭐 상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여튼 원래 있던 틀을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좀 괴짜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신선하다라고 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트럼프의 이런 파격 행보는 계속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재선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임기예요. 네,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최대한의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충분히 계속 이제 기존 틀에 있던 이제 미국 내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좀 새로운 이제 행보를 보이거나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런 부분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떻게 이제 더 국정을 이제 이끌어 갈지는 아무래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봐요.